없으니까. 그런데도 결과론적으로는 안 변한 것처럼 항상 똑같은 모양, 색깔, 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 색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무쌍한데도 저렇게 모양, 기능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조정이 없이는 저절로 그냥 개천에서 뭐가 나오듯이 그렇게 돼서는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컨트롤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모든 세포가 끝도 없이 증식하는 것 같지만 죽는 세포가 얼마인 줄 아세요? 태어났다가 세포가 분열됐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폐기 처분되는 세포가 하루에 뭐 60조, 70조? 걔는 그냥 막 분열만 됐다가 바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요. 아무 빛도 못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포가 하루에 태어나요? 우리 몸에서. 얼마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유전자가 바뀝니까? 그러니까 증식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체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세포 분열이 왕성하고 그렇지만 질서가 유지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키예요. 응? 두 가지 키. 우리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다라고 이제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스님들도 얘기하시고 이 종교에서도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 우주를 저 동생이 천문학에 상당한 지식이 있고 관심이 많아서 제가 거기서 주워드는 귀동냥을 한 게 많이 있는데 천체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질서입니다. 천체 아시겠어요? 수조 개의 별이 있고 그게 일정한 서클을 일정한 타임을 영원히 한 1초도 변하지 않고 돌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그게 흐트러지면요 끝이죠.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생명체는. 근데 저 많은 별들이 저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질서라는 게 있어서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몸도 세포들이 그 몇 조개요? 100조개 100조개가 각각 따로 놀아요. 저 별들이 따로 노는 100조개가 서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질서가 무너지면 죽는 거는 시간 문제죠. 우리 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조화, 균형, 절제가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우주라는 말은 과학자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파고들어가고 처음에 잘라서 조직학을 하잖아요. 해부학을 하다가 조직학을 하죠. 이제 의대생 때.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세포들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좀 더 대학원생쯤 되면 전자현미경도 봐요. 그래서 논문 쓸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심장 근육이 어떻게 돼 있고 전자현미경 사진 수십만 배 확대하는 사진. 자, 거기서 더 들어가면 어디가 되냐면 바로 저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전자와 그냥 궤도로 돌고 있는. 네? 모든 물질은 저런 걸로 끝나요. 공으로. 그냥 공간. 그러니까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몸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된 거예요. 네? 우리 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을 들어가면 저렇게 그냥 빈 공간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증명이 되니까 꼭 철학적인 그냥 개똑 철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우주처럼 이렇게 궤도를 도는 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돌고 있는데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생명이 그래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만 규제와 절제가 있어서 균형을 맞추니까 몸이 항상 그 모양을 유지하고
어떤 심장이든 췌장이든 그 기능을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을 한번 볼까요? 이 조금 이따 보일 저 슬라이드 사진은 동영상은 실제로 찍은 거예요. 현미경에다가 이 무비 카메라를 연결하고 찍는 거예요. 이 세포가 어떻게 분열하는지. 세포 배양하는 데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지금 두 개로 되죠? 이런 것들 잘 보세요. 두 개로 되죠? 지금 하나였다, 그죠? 저렇게 세포들이 분열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포들이 그냥 이 배양하는 데서 놔두면 조건만 맞으면 네? 저게 세포 분열이에요. 우리 몸에서는 저런 일이 얼만큼 일어나요? 100조 개의 세포가 쓰다 남은 것만 60, 70조라고 그랬죠. 60, 70억이라고 좀 이따 나옵니다. 뭐 너무 많으니까 그게 뭐 몇 개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유전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보시면 이 각 고유의 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려면 유전자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유전자 하는 일은 뭐냐면 모든 세포의 기능과 이 운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세포의 운명을. 설계도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하나의 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인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인을 찾으려면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면 염색체. 염색체는 이 지인이 수백 개에서 한 4천 몇백 개까지 된 게 모여서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고, 염색체가 우리 몸에 몇 개가 있어요? 네? 23종류가 있고 23종류인데 모든 세포는 제가 한 번도 안 쉬고 자꾸 분열을 하다 보니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23쌍, 46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쌍이기 때문에 두 개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지놈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로는 게놈이라고 부르는데 똑같지만 게놈이라고 하는 게 유전 정보의 총집합, 즉 염색체 각각 다른 23쌍을 통틀어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각 세포에 이게 다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23쌍이 다 하나씩 다 각 세포에 100조 개의 세포에.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세포가 분열을 하든 안 하든 계속 그 유전자의 그 정보를 가지고 유전자를 이 듀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세포 분열도 하고 거기에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세포를 보시면 먼저 이 오늘따라 이게 선명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슬라이드가 이게 뭘까요? 여기 둥그런 건데 이게 핵. 네. 그럼 요건 뭐죠? 예. 요거 두 개만 맞추시면 뭐 나머지는 그냥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자, 이 핵에서 사실은 핵 안에 이제 동그란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핵 안에 핵처럼 또 있는 게. 그 한국말로는 인이라고 그러고 뉴클레올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있다가 없다가예요. 그러니까 DNA가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뭉쳐 있다가 이 분열할 때는 흩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어쨌든 저기서 핵을 보면은 핵 안에 저런 염색체들이 이렇게 23쌍이 있더라.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있는데 그거를 염색을 했더니 종류가 23가지로 나왔다 이거예요. 크기와 염색되는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그룹핑을 한 거예요. 원래는 한 개씩 있는 건데 얘가 지금 분열을 하느라고 두 개씩 만들고 있어서 이렇게 쌍으로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X 성염색체 하나에 Y 성염색체가 하나 있어서 XY. 여자분들은 이런 게 두 개가 XX로 돼 있을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죠. 그래서 저런 염색체가 있는데 그 염색체를 잘 풀어보면은 그 염색체가 이렇게 분열을 하기 때문에 한 쌍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만 가지고 그걸 풀어보면은 실타래처럼 풀어보면은 쭉쭉쭉쭉 풀면은 결국은 이 DNA라고 하는 기본 골격 사다리 같은 게 꽈배기처럼 꼬아 있다니까 이중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그죠? 사다리 같은 게 막 이렇게 꼬여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또 이 몰레큘을 확인해 보니까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염기들이고 염기들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하여간 자 그래서 각 고유의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그 염기 순서에 따라서 일정한 이 아미노 애시드를 만들어냅니다. 아미노 애시드가 뭐 필수 아미노 애시드이고 하여간 아미노 애시드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합치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프로테인이 되고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인슐린 예를 들면 그다음에 섹스 호르몬 남자들 같으면 테스토스테론 여자 같으면 에스트로겐 뭐 이런 다 다른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포들이 각각 달리. 그래서 소화효소 말하자면 그런 거 다 입안에 있는 눈물에 있는 어떤 효소나 프로테인들 눈물샘에서 다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래서 세포가 고유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세포는 번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번식을 할 때는 이렇게 복사하듯이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사다리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엔 지퍼라고 표현을 합시다. 지퍼는 한 짝만 있어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두 쪽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쪽이 있어야 되는데 두 쪽이 어때요? 똑같아요. 한 치라도 차이가 나면 지퍼가 걸리든지 쭉 벌어져 버려요. 저절로. 잡질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지퍼가 정확히 똑같은 게 한 쌍이 있듯이 DNA도 복제를 할 때는 지퍼의 다른 한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두 개가 합쳐서 another 사다리를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전자협력 염색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이렇게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규제가 있어야 된다. 규제. 그 규제를 보면은 이게 늘어나다가 필요 없는 거는 지가 알아서 죽어요. 그 다음에 또 만들어진 것 중에서 뭔가 DNA가 시원찮은 것도 죽어요. 저절로.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언놈이 와서 죽이지도 않아서 저걸 수이사이드, 자살이라고 해요. 세포의 자살. 세포의 자살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걸 유시간 말로 하면은 포톱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세포의 자살이에요. 하루에 이게 700억이네요. 그죠? 조감이라 700억 개의 세포가 저런 식으로 그냥 저절로 죽는다. 근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현미경 밑에서 이거는 전립선 암 세포를 배양해 놓고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다 항암제를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둬봤더니 어떻게 되나 이것들이 마냥 막 커지나 했더니 잘 보세요. 여기 암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암 세포가 자폭을 해요. 주변 놈들이 와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걸 바로 세포의 자살이라고 합니다. 꼭 자살폭탄 같죠? 그죠?
자살폭탄은 뭐예요? 자기가 죽지만 남을 죽이는 게 목적이지만 저거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죽어줘야 돼. 그래야지 딴 놈들이 살지. 그냥 죽는 거예요. 또 한 놈이 또 자살폭탄. 흔적도 없이 또 사라집니다. 그죠? 자, 저게 그냥 단순히 암세포에 관련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애기가 어떻게 해서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 인형하고 실제 애기가 다른 구분점, 갈퀴가 없이 이렇게 손가락이 쫙쫙 펴지느냐 아니면 붙어 있느냐 얘기가 있죠. 이거는 이 15일 된 생쥐의 발이에요. 15일이니까 수태되고 15일 된 제가 생쥐들 발 보면요 이렇게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15일 되니까 저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학자들이 잘 보니까 요 갈라지는 부분의 세포들이 저절로 다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도 애기들 사진 보면은 이 좀 사람 같긴 했어도 이상하잖아요. 이목구비가 확실치가 않던 게 점점 확실해지는 거는 요런 데 있는 세포가 죽어주고 또 여기서 죽어주고 해서 이렇게 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손으로 밀가루 빚듯이 빚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포의 자살은 형체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암으로 되거나 소위 말해서 종양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분열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사는 거지만 마냥 분열만 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 죽어가는 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는 이 세포가 분열이 된다고 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어휴 너 어제는 코가 이만했는데 오늘은 한 2배 됐네. 뭐 이렇게 된 일은 없어요. 평생 살아도.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포들이 여기서 살아나서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며칠 지나면 다 죽어가니까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상 우리 몸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상 몸. 이제 아셨죠? 뭐 모르셨어도 아신다고 하셔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은 왜 발생해요? 균형이 밸런스가 깨졌어. 아까는 밸런스가 있었잖아요. 양쪽에 세포 분열과 그다음에 규제가 이건 밸런스가 깨졌어. 밸런스가 어떻게 깨졌냐면 세포가 과다 증식을 해서. 자, 그건 막 아시죠? 감세포 막 과다 증식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과다 증식하는지 한번 봅시다. 모든 세포는요, 자기가 설 자리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설 자리가 아닌 데선 죽어요. 자기가 설 자리가 아닌 데 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설 자리에 있는 한 자기가 할 일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동안 스템셀 가지고 우리나라가 나라 자체가 웃기게 세계적으로 개망신당하고 흔들렸던 때가 있었는데 스템셀을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스템셀이 만들어졌을 때 과학자들도 만들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가 언놈이 뇌세포가 되고 언놈이 심장세포가 되고 언놈이 피부가 되고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건 거기에 가면 그놈이 된다는 거예요. 스템셀을 심장에다 넣으면 심장세포가 되고 뇌에다 넣으면 뇌세포로 모양이 변하더라. 그래서 야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이다. 이제 우리는 됐어. 이제 심장도 하나 새로 만들고 까지 거 갈아 끼우고 문짝 갈아 끼우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일이 잠시 일어났는데 이 세포가 지금 피부 세포인데 피부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세포들이 벽돌 쌓이듯이 쌓여있지만 일사불란합니다. 정상세포는 잘라서 현미로 이렇게 벽돌 우리가 집 살 때 미쟁이들이 벽돌 공들이 쫙쫙 맞춰서 쌓듯이
아주 일사분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세포에 이 유전자가 변형이 오면 그 방향을 잃어요. 그러니까 좀 헷가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조금 약간 삐뚤삐뚤해져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10줄만 쌓아야 될 게 막 15줄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응? 그 부분이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세포들이 어느 거는 누워있고 어느 거는 서있고 어느 거는 겹쳐있고 서로 막 누르고 자리 다툼하고 있고 이런 지경까지 돼요.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이 세포들이요 완전히 미쳤어요. 디스오르가나이즈 됐다고 그러는데 이제 막 잠멋대로 돌아다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피부 세포가 그냥 뇌에도 가고 막 그래요. 그건 암이에요. 피부암이 뇌에도 전이되잖아요. 정상 세포는 여기서 갖다 놓으면 살질 못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때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말로 미쳐서 날뛰는 게 암이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한데 광학 현미경으로 이렇게 봐도 이 아주 일사불란한 레이어가 막 이렇게 우둘투둘해지기 시작하면서 형체가 없어져요. 그냥 막 이렇게 이 레이어가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암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왜 유전자가 손상이 되는가? 왜 유전자가 손상이 되는가? 어떤 이유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유전자 손상 때문에 암이 오는 건 이제 알았는데, 근데 내부 요인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다시 자세히 보면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질문 중에 유전적 요인이 90%라고 했는데 반대죠, 지금. 그죠? 근데 이 얘기는 20년 전, 70년대만 해도 암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유전적인 요인이 한 15%, 12% 이렇게 컸었어요. 근데 암이 너무 많아지는데 요새는 대부분이 다 환경적인 요인에서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암은 퍼센테이지가 10% 미만 5%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10%는 절대 아니에요. 5%뭐 자꾸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암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여기서 이 선천적인 암에 해당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유방암하고 대장암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이 저쪽에 유럽에 사는 동유럽에 사는 주이시들 중에는 이 엄마 쪽으로 다 암에 걸려요. 이상하게 유방암 아니면 난소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피 검사해 봤더니 그런 암을 걸리게 하는 진, 유전자가 발견이 됐어요. 치료법은 뭔지 아세요? 유방을 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자손들은 안 걸리게, 유방암 안 걸리게. 멀쩡해도 아니면 자꾸 그냥 검사를 한다든지. 자, 그런 아주 그냥 뭐 여러분들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유전자에 의한 암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관 있는 건 바로 이쪽 환경에 의한 암. 이제 환경에 의한 암 중에 바이러스에 걸려도 암에 걸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임파선 계통의 암들은 바이러스가 의해서 암이 와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이러스 중에서도 암을 유발하는,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RNA로 되어 있는 바이러스들이 가서 DNA하고 자기 걸 바꿔치기 하면서 이 유전 정보를 망가뜨리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뭐 음주 흡연, 음주도 괜찮네요. 한꺼번에. 뭐 스모킹에 관한 안은 어마어마한 입술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스모킹에 의한 암은 다예요. 다. 물론 알코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에 의한 암도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다이어트에서 오고.
그다음에 운동 부족. 여기 운동, 그 사람들의 운동 패턴을 얼마나 신체 활동을 하느냐. 전혀 신체 활동을 안 하고 택시만 타고 다니고 앉아 있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가 또 차 타고 집에 와서 또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컴퓨터 앞에서 잠깐 뭐 하고 자는 이런 아가씨는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쉽게 표현하면. 이분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대개 이제 서서 강단에서 일하다가 걸어서 집에 가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마시고 밖에 나가서 걷고 또 걸어서 퇴근하고 또 뭐 걸어서 서서 일하고 또 자전거도 주말에 가끔씩 타고 하는 이런 분들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적다. 그러니까 운동량과 암은 반비례한다라는 도식이에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다음 달에 하기로 할 겁니다. 오늘은 이건 굉장히 재밌는데 네이처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저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그 네이처지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온라인판이 있고 온라인판에 네이처 리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뭐를 하나 특집으로 다루냐면 마일스톤 암에 관한 그 연구가 도대체 연대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암의 연구에 관한 성과와 알려진 게 어떻게 되어 있나를 쭉 따라봐서 마일스톤 1이 1800년대부터 해서 24번까지 지은 거였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아주 노벨 의학상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티오리를 만들어내요. 암은 이런 거다. 암은 이런 거다. 예를 들면 어느 때는 암이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생긴다라는 걸 발견하면 그게 마일스톤에 들어가요. 자, 재밌는 거는 마일스톤 9번에 갔을 때는 언제였냐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어떤 의학자가 암이란 거는 탱고와 같다. 탱고 아시죠? 탱고. 탱고 주세요? 탱고 주시면 존경하려고 그랬는데 탱고는 참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거. 저도 한번 남미에 갔을 때 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이서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그죠? 호흡이. 암이라는 거는 저런 궁합이 잘 맞아야지 생기는 거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암세포가 한 번의 유전자 변이로 해서 덜컥 잘못해서 그냥 암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계속 변이가 와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한갑 피워서 암에 걸리면 누가 피우겠어요? 피우고 또 피우고 또 피우고 할 때 세포들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 딱 암, 그때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느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반복.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파트너가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일어나는 그런 자정작용, 절제작용,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잘못 만들어진 세포가 죽어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네요.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되지 혼자서 탱고가 안 이루어지듯이 암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세포가 유전자 변이가 어떤 이유로든 와서 그것도 한 번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어디에선가 꾸준히 계속 일어나고 있어야지만 세포가 암세포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면역만 똑바로 돼 있으면 그것들을 다 잡아 없애는데 그 면역력마저 떨어졌을 때 밸런스가 깨진 거잖아요. 확실히 깨진 거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갔으니까. 그런 투 히트 티오리에 의해서 암이 생긴다. 그래서 하여간 뭐 암이 유전자 손상되면 이런 일이 자제력을 이루는데 더 자세히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변이가 됐어요. 보십시다. 이게 first 변이, 그러니까 뮤테이션. 이건 절대 암이 아닙니다. 이거는 운명이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3번, 4번 이렇게 계속되면서 결국은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숫자가 주는 줄 아세요? 이런 놈들 중에
대부분은 자폭을 해요. 또 자폭하고 또 T셀이 또 잡아먹고 뭐 이러면서 점점 숫자는 늘지만 그 줄어가는데도 계속 그런 습관이 잘못된 게 반복이 될 때는 결국은 암세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암세포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이된 게 다 암세포는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유전자 변이 되는 게 몇 개가 일어나요? 변이 돼서 죽는 게 700억 개 하루에. 그게 다 암세포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죽어나가는 건 당연한 건데 계속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쌓이면 결국은 암세포가 하나고 둘이고 생기기 시작하더라.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형이 오고 반복되는 변형이 오고 할 때 암세포가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암세포가 하나 둘 생겼다고 해서 암이 걸리냐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암이 걸리느냐 하면 암세포가 증식을 할 찬스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암세포가 버젓이 이렇게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막 자라나요. 이렇게. 이 하나만 설명을 해도 1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도식적으로 보면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이렇게 맥이 끊기지 않을 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는 이 제재를 안 받고 그냥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과 양성종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암과 양성종양. 암세포는 이 아주 특별한 놈들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물방울 같은 게 이제 어떤 분비물을 내보내는데 VEGF, 그러니까 Vessel Vascular Endothelium, 그러니까 이 혈관의 내피세포를 Growth Factor라고 해서 GF, 이 혈관 내피세포를 막 너 좀 커 계속 키워주는 어떤 촉진제를 발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혈관을 자기한테 유인을 해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더 크니까 산소도 받고 영양분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은 암은 그냥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영양분이 모자라서 자기 스스로. 근데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신생 혈관이 생겨질 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바로 암이에요. 그때서야 암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죠? 뮤테이션, 유전자 손상 많이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와서 600억, 700억 개가 죽어간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사니까 옛날하고 말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또 그래도 모르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해도 한두 번으로 해서 된 게 아니라 서너 번, 5번 최소한 될 때 암세포가 생겨요. 그것도 좋아요. 그때까지 돼도 T세포가 있어서 잡아먹고 정화를 시키는데 계속 반복이 되면 T세포가 이제는 놓칩니다. 이거를. 이 능력 밖으로 너무 많아지니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어딘가 가서 증식을 해요. 그게 암세포의 증식. 증식이 돼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나마 자기네끼리 그냥 죽는데 혈관이 거기에 새로 가서 영양분을 줄 때 그때가 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반은 암 속에서